지금 어디에 손을 대요? 이거 딱 2인분 사온 건데 어머니가 왜 드세요? 이거 다 경호 씨 먹이려고 산 거예요. 어머니는 이 김치나 드세요. 제가 사는 곳은 전라남도 담양 그중에서도 읍내에서 한참을 더 들어오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창문만 열면 뒤쪽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싸하고 우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죠. 공기 좋고 물 맑고 늙은이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좋다고 이웃들이 그러네요. 하지만 다들 속 모르는 소리죠. 아무리 금태 두른 대나무 숲이 좋아도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것만 하겠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 경호가 서울에 살거든요. 그것도 아주 번쩍번쩍한다는 강남 어디 아파트에 산다는데 저는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딘지도 잘 몰라요. 여기서 서울 센트럴시티인가 뭔가 하는 터미널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 5시간이 뭐가 대수였나 싶은데 이제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파서 한 번 길을 나서는 게 아주 큰일이 됐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경호 목소리가 영 시원찮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는 녀석인데 엄마 별일 없지? 하고 묻는 그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꼭 그 별일 이 자기한테 있는 것만 같았죠. 바쁘냐? 하고 물으면 아니, 뭐 그냥 하고 말을 흐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하면 그럼 나영이가 잘 챙겨주지. 하는데 그게 꼭 밥 못 먹은 애 목소리 같아서 제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새벽에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딱 떴는데 안 되겠다. 가봐야겠다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아들 녀석 얼굴도 까먹겠다 싶었죠. 뭐가 됐든 어미가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끓여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부지런히 짐을 쌌어요. 경호가 환장하게 좋아하는 죽순, 지난번에 삶아서 말려둔 걸로 한 봉지 챙겼죠. 며느리 나영이는 뭘 좋아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읍내에서 제일 좋은 꿀을 한 병 샀어요. 빈손으로 가면 또 뭐라고 하려나 싶어서요. 그렇게 가방 하나를 빵빵하게 채우고 제일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담양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표를 딱 끊었어요. 오후 1시 차였죠. 5시간이 걸리면 저녁 6시. 아들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랑 딱 맞겠다 싶었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2번 가더니 경호가 전화를 받네요.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녀석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아들, 엄마가 지금 서울 간다. 버스 탔어. 한 6시쯤 도착할 것 같네. 뭐? 지금? 아이고 엄마. 뭐하러? 말이라도 하고 오지. 됐다. 그냥 너 밥이나 한 끼 해주려고 그런다. 경호가 아이고 엄마 하면서도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났어요. 와, 엄마표 밥 먹겠다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물어보려고 입을 여는데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휙 하고 끼어들더군요. 누구? 어머님? 지금 오신대? 며느리 강나영이었죠.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경호 목소리가 금방 기어들어가요. 엄마가 지금 버스 타셨대. 저녁에 오신다네. 뭐? 지금? 이따 저녁에? 그걸 왜 지금 말해?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고함 소리가 제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경호가 당황해서 잠깐만 엄마. 나영이가 바꿔달래 하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다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방금 전 경호한테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얇고 간사하게 꼭 꾀꼬리처럼 예쁜 목소리를 내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운지
제 등골이 다 서늘했죠. 아가. 내가 경우 목소리도 안 좋고 얼굴 본 지도 오래돼서 저녁이나 한 끼 같이 먹을까 하고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밥을 해주러 간다는 말이 쏙 들어가더군요. 아, 지금요? 저희 오늘 바쁜데. 경호 씨 오늘 야근할 수도 있고 저도 저녁에 약속 있거든요. 그랬어요. 바쁘다는 거였죠. 어머, 표를 벌써 끊으셨어요? 아이고,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저희 지금 집도 엉망이고 어차피 저희 저녁에 집에도 없을 텐데.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래도 표를 이미 끊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며느리가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네. 그럼 알아서 오세요. 터미널에서 집까지 오는 법은 알죠? 지하철 타고 오셔야 하는 거.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었던 거죠. 저는 알아서 오라는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버스표를 한참이나 내려다봤어요. 1시차 좌석 번호 12번. 5시간을 가야 하는 표였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의자에 푹 파묻혔죠. 창밖으로 담양의 푸른 논밭이 휙휙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참 좋다 했을 풍경인데 그날따라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군요.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그 쌀쌀맞은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바쁜데 연락도 없이 알아서 오세요. 1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낡은 버스 의자에 몸을 뒤척이면서 내가 괜히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죠. 그래도 어떡해요. 표는 끊었고 버스는 이미 고속도로에 올라탔는데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어요. 다리가 퉁퉁 붓는 게 느껴졌죠.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서더군요. 사람들이 와하고 내려서 기지개도 켜고 핫도그니 어묵이니 사 먹느라 바빴어요. 젊은 부부가 꼬마 아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경우 어릴 때 생각이 났죠. 우리 경우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이뻤는데 저 며느리를 만나고부터는 아들하고 편하게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군요. 창밖 풍경은 이제 논밭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아파트 건물들로 바뀌고 있었어요. 4시간, 그리고 5시간. 버스가 서울 표지판을 지나칠 때쯤에는 제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알아서 오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5시간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5시간이나 걸려서 아들 보러 가는데 어떻게 알아서 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터미널에서 집까지 오는 법은 알죠? 모를까 봐요. 제가 치매 노인도 아닌데요. 그 말이 꼭 오지 말았어야지 왜 와서 귀찮게 구느냐는 말로 들려서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경우. 경우 얼굴만 보면 된다. 며느리가 저렇게 못되게 구는 거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저 자신을 몇 번이나 달랬는지 몰라요. 버스가 꽉 막힌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시간은 이미 6시가 훌쩍 넘어 있었죠. 5시간을 꼬박 달려서 드디어 서울 터미널에 내렸어요. 담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공기도 탁했죠. 저는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 고쳐 메고 며느리가 말한 그 지하철을 타러 낯선 사람들 틈으로 발을 옮겼어요. 5시간 걸려 버스 타고 또 몇십 분을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죠. 지하철은 담양의 5일장 장날보다 더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5시간을 버스 의자에 앉아있던 제 다리가
낯선 지하철역의 그 끝도 없는 계단 앞에서 후들후들 떨렸죠.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밀리고 죄송합니다 소리만 20번은 넘게 하면서 겨우 지하철이라는 걸 탔어요. 덜컹거리는 쇳덩어리 안에서 저는 무거운 가방을 짐칸에 올릴 힘도 없어서 그냥 꼭 끌어안고 섰죠. 가방 안에는 제가 아침부터 싼 짐이 들어 있었어요. 경우가 좋아하는 죽순 말린 것, 그리고 며느리 주려고 산 그 비싼 꿀단지요. 이게 뭐라고 쇳덩이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알아서 오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같이 덜컹거렸죠. 1시간을 넘게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10분을 넘게 걸었어요. 담양 읍내보다 더 큰 아파트 단지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무슨 성벽 같았어요. 101동, 102동. 경혼의 집이 몇 동이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죠. 108동.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갔어요. 드디어 108동 입구에 섰는데 이번에는 유리문이 안 열려요. 무슨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쇠붙이가 붙어 있더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참을 서성이고 있으니까 추리닝 바람에 젊은 남자가 휙 지나가면서 비켜보세요. 하더니 삑소리 나게 누르고 쏙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 틈에 끼지도 못하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었죠. 어쩔 수 없이 그 인터폰이라는 걸 눌렀어요. 1502호 띵동.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눌렀죠. 1502호 띵동. 한참 만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왔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치익 하는 소리만 나요. 아가, 나다, 경우어미. 하고 소리를 치려는데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는 찰칵하는 기계 소리가 나더니 유리문이 윙 하고 열리네요. 고맙다는 인사를 할 틈도 없었죠. 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라는 것에 몸을 실었어요. 15층 버튼을 누르고 그 차갑고 번쩍거리는 쇠상자 안에서 제 모습을 봤죠. 담양 읍내에서 산 제일 좋은 외출복인데 무슨 보따리 장수 마냥 꾀죄죄해 보였어요. 내가 너무 촌스러워서 며느리가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띵소리와 함께 15층에 문이 열렸어요. 1502호. 아들 집이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문이라도 열어주러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집안에서 버튼만 누르고 문을 살짝 열어둔 거였죠. 알아서 오라는 말이 그 말이었나 봐요. 저는 그 살짝 열린 문틈으로 계세요? 아가? 하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더군요. 아가, 나왔다. 들어가도 되니? 그제야 집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냥 들어오세요.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현관이 무슨 얼음장 같았어요. 사람 사는 온기라는 게 하나도 안 느껴졌죠. 며느리 강나영은 현관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5시간을 버스 타고 1시간을 지하철 타고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데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돌려요.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이고 힘들어. 며느리가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온 게 힘들다는 건지 자기가 휴대폰 보는 게 힘들다는 건지. 저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제 신발을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 경우는 아직 안 왔니?
제가 겨우 입을 뗐어요. 경호 씨요? 야근이랬잖아요. 아까 전화로 말했는데 늦어요. 밥 먹고 온대요. 아까 전화에서는 야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야근한다. 밥도 먹고 온다로 말이 바뀌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럼 나는 여기 왜 온 걸까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안 들어오고. 문 닫아요. 바람 들어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허둥지둥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가방은 차마 거실에는 못 내려놓고 현관 구석에다 조용히 세워뒀죠. 아가, 나 물 한 잔만 다오. 목이 너무 마르네. 제가 5시간 만에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말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주방에 있잖아요, 정수기. 거기 컵 있으니까 직접 따라 드세요.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와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코를 박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아들 집 주방인데 며느리 살림인데 제가 꼭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들어갔죠. 정수기라는 기계는 또 왜 그렇게 복잡한지, 컵은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았어요. 싱크대를 힐끗 봤는데 무슨 일회용 커피컵이랑 배달 음식 플라스틱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바쁘다더니 저런 걸 시켜 먹느라 바빴나 봐요. 겨우 컵 하나를 찾아서 찬물을 따랐어요. 물이 꼭 얼음물처럼 차가웠죠.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5시간 걸려온 시어머니한테 물 한 잔을 제 손으로 따라 마시게 하는 며느리. 제 아들 경호가 저런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음물 같은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뱃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주방 싱크대에 쌓인 그 배달 음식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 경호가 저런 걸 먹고 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제가 싸들고 온 그 죽순이라도 삶아서 나물이라도 묻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감히 가방을 열 생각도 못했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TV에서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며느리의 눈은 오로지 손바닥만 한 휴대폰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제가 그 앞을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기 아가. 아가? 왜요, 어머니? 대답은 하는데 눈은 여전히 휴대폰에 있어요. 저녁 경호가 밥 먹고 온다고 하면 우리라도 못 차려서. 됐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오시면서 휴게소에서 뭐 안 드셨어요? 아니, 그냥 왔지. 아, 그래요? 저는 입맛이 없어서. 어차피 경호 씨도 밥 먹고 온다는데 뭘 차려요. 귀찮게. 저는 그 말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5시간 동안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온 사람이 저녁 7시가 다 된 이 시간에 밥을 안 먹었다는데 입맛이 없다는 말로 퉁을 치는 거였죠.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제가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죠.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제 기색을 살폈는지 휴대폰에서 겨우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아니, 뭐 그렇게. 아, 진짜. 그럼 말을 하시지. 며느리가 휴우하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아주 귀찮다는 듯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이 꼭 내가 너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색 같았죠. 어머니, 저녁 드시고 싶으면 제가 특별히 뭐 해드릴까요? 특별이라는 말에 힘을 주는 게 꼭 무슨 큰 상이라도 내려주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밥을 해준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저런 거지. 속이 나쁜 애는 아닐 거야.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좀 풀리겠지.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했어요. 그럼 뭐 간단하게라도 고맙네, 아가. 간단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뭐라도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뒤따라갔죠. 내가 뭐 도울까? 파라도 다듬을까?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손으로 막아 세웠어요.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시면 일만 더 커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담양 스타일이고 저는 서울 스타일이라 식재료 놓는 데부터 달라요. 그냥 소파에 가서 TV나 보고 계세요. 이건 뭐 도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꼭 저를 늙고 무능한 시골 할머니 취급하는 말이었죠. 저는 쫓겨나듯이 주방 입구에서 돌아서서 다시 거실 소파로 왔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소파 구석에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앉았죠. 주방에서 달그락, 탁하고 묘하게 신경질적인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밥을 해주긴 하는구나. 저는 그 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밥을 해주려고 저러나 궁금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주방에서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왜?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주방으로 총총 걸음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아주 크고 싱싱한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놨더군요. 이거요. 오늘 백화점 식품관에서 막 들어온 통영산 생굴이에요. 봉투 안에는 정말로 뽀얗고 통통한 굴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훅 하고 끼쳐왔죠. 경호 씨가 이거에 환장하잖아요. 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라. 어머니는 아세요? 그럼 알지. 굴 좋아하지, 우리 경호.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사왔어요. 어찌나 비싼지. 이 한 봉지에 5만 원이 넘어요. 며느리는 그 굴봉지를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했어요. 이걸로 오늘 경호 씨 특별식 해줄 거예요. 굴찜도 하고 굴전도 부치고 생굴로도 묻혀서 아주 굴 파티를 해야죠. 저는 그 싱싱한 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어요. 저도 굴을 좋아하거든요. 담양에서는 이렇게 싱싱한 굴을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나도 굴전을 참 좋아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며느리가 내 생각도에서 넉넉하게 샀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죠. 어머니, 굴 좋아하세요?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럼 나야 굴 좋아하지. 없어서 못 먹지. 제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고 웃은 것 같네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 예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 그러세요? 이상하다. 뭐가? 경호 씨가 어머니는 굴 비려서 안 좋아하신다고, 입에도 안 대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굴을 사왔네? 뭐? 경호가? 아니야, 걔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 나 굴 환장하게 좋아해.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진짜요? 어쩌나? 며느리가 굴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거 딱 경호 씨 혼자 먹을 양인데 2인분으로 산 거라 어머니까지 드시기엔 좀 모자라겠네요.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래도 굴전 한두 개의 맛이라도 보면. 어머니, 굴전은 또 기름 들어가서 느끼하잖아요. 늙으면 소화도 안 되는데. 며느리가 제 말을 또 싹둑 잘랐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드실 건 따로 챙겨놨으니까. 경호 씨 굴냄새 맡으면 또 환장하고 달려들 텐데 뺏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싱싱한 굴을 꺼내서 씻기 시작했어요. 싸아 하는 물소리가 꼭 제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아프게 들렸죠. 5시간 걸려온 시어머니한테 아들 혼자 먹을 굴이라고 굴전 한 조각도 못 준다는 저 며느리.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가 굴을 씻는 그 뒷모습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주방에서 굴 씻는 물소리, 그리고 이어서 지글지글 기름에 굴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아까 며느리가 앉으라고 했던 그 소파 구석에 꼭 벌써는 아이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데 고소한 굴전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딱 2인분이라 모자라겠네요. 늙으면 소화도 안 되는데. 며느리가 했던 말이 굴전 냄새랑 같이 제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그때였어요. 띠리리릭, 찰칵.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죠. 다녀왔습니다. 경호였어요. 아들 목소리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왔네. 아이고, 우리 엄마. 경호가 저를 보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달려와서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아이고, 엄마. 이 먼 데까지 웬일이야. 버스 타고 오느라 고생했네. 제 아들 녀석이 제 등을 두드려 주는데 5시간 동안 쌓였던 그 서러움, 그 피로, 며느리한테 당했던 그 모멸감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자기야, 신발, 거실 바닥 더러워지잖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주방에서 고무장갑 낀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아, 맞다. 미안. 경호가 저한테서 후다닥 떨어져서 현관으로 도로 갔어요. 며느리는 그런 경호를 째려보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너가 와서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다 하는 그 눈빛이었죠. 자기 손 씻고 와요. 밥 다 차렸어.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꿀 떨어진 것처럼 달콤해졌어요. 야, 나 오늘 야근. 됐고, 냄새 맡아봐. 자기가 환장하는 냄새 안 나? 이 냄새 굴전? 경호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다시 그 차가운 소파에 주저앉았죠. 잠시 후에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밥 먹어요. 식탁에 앉으세요. 저는 그래, 밥은 주나 보다 하고 식탁으로 갔어요. 4인용 식탁인데 의자는 3개가 놓여 있더군요. 경호가 가운데, 며느리가 그 옆에 앉고 저는 그 맞은편에 뚝 떨어져 앉았죠.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기야, 놀라지 마. 짠. 며느리가 식탁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랗고 럭셔리한 접시 하나를 탁 하고 내려놨어요. 그 접시 위에는 갓 찐 굴찜 노릇하게 부친 굴전, 그리고 레몬까지 곁들인 생굴 무침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와, 나영아, 이게 다 뭐야? 너가 다 했어? 와, 대박. 냄새 죽인다. 경호가 어린애처럼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럼 오늘 자기 야근하느라 힘들까봐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굴로 사다가 특별히 했지. 이거 전부 자기 거야. 얼른 먹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굴이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식탁 한가운데가 아니라 경호의 코앞으로 쭉 밀어서 놔줬어요. 경호 앞에, 딱 경호 한 사람 앞에 그 굴 접시가 놓인 거예요.
저는 제 앞에 놓인 밥공기만 내려다봤어요. 어머니도 어서 드세요. 배고프시다면서요. 며느리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들고 제 앞을 봤어요. 제 앞에는 밥 한 공기,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아까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시커멓게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가 담긴 작은 종지기 하나. 그게 다였어요. 경호 앞에는 5만 원짜리 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시간 걸려 그 아들을 보러 온 제 앞에는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굴. 경호가 제 눈치를 보면서 굴 접시와 제 앞에 김치 쪼가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제가 그 순간 정말 서러움이 복받쳐서 입을 열었어요. 아가, 나도 굴 좋아하는데. 굴전 한 조각이라도. 제가 젓가락을 들어서 굴전 쪽으로 살짝 가져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저를 불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머니는 굴 비려서 안 좋아하신다고요. 경호 씨가 그랬다니까요. 아니야, 걔가 잘못. 그리고 이거 딱 2인분 사온 거라 모자라다니까요. 이거 다 경호 씨 먹이려고 산 거예요. 어머니는 이 김치 드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담가준 건데 맛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싹둑 자르고는 경호의 밥그릇에 굴찜 하나를 턱 하고 올려줬어요. 자기야, 얼른 먹어. 식잖아. 어머니는 김치 좋아하신대. 모든 시선이 경호에게로 향했어요. 제 아들 경호는 그 굴찜과 며느리의 무서운 눈빛과 그리고 김치 쪼가리 앞에 앉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엄마, 굴 좀 먹어. 경호가 저에게 굴전 하나를 집어주려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때였죠. 며느리가 경호의 팔을 식탁 밑에서 쾅 하고 쳤나 봐요. 경호가 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뭐해요, 자기야. 흘리잖아. 얼른 먹기나 해. 어머니는 이따가 내가 따로 챙겨드릴게. 경호는 제 아들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피하면서 며느리가 까준 그 굴찜을 입에 넣더군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영아. 그치? 굴전도 먹어. 갓 구워서 노릇노릇해. 아삭, 아삭. 제 귀에는 아들이 굴전 씹는 소리, 며느리가 생굴에 초장 찍어 먹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5시간 걸려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아들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온 시험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는 밥 한 공기와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 저는 숟가락을 들어서 밥솥에서 퍼낸 지도 한참 지난 것 같은 그 차가운 밥을 한술 떴어요. 밥이 너무 차고 딱딱해서 넘어가지도 않더군요. 밥공기에 찬물을 부었어요. 물에 만밥을 그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 하나 올려서 씹지도 못하고 그냥 삼켰어요. 꿀꺽. 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쌓인 서름이 넘어가는 것 같았죠. 제 아들 경호는 제가 굴 한 점 못 먹고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가 집어주는 굴전 받아 먹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쳐다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굴껍데기만 수북하게 쌓여가는 식탁에서 저는 제 앞에 놓인 찬밥 그릇을 조용히 비웠어요. 5시간 걸려온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특별 대접이었죠. 그렇게 아들 녀석이 제 눈을 피하면서 며느리가 집어주는 굴을 받아먹는 모습을 저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5시간을 버스 타고 1시간을 지하철 타고 이 늙은 몸을 끌고 온 시어미 앞에서 아들은 며느리가 주는 굴을 받아먹고 며느리는 그 아들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제 앞에는 찬물에 만밥 한 그릇과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 이게 딱 제 신세였어요. 아삭하고 굴전 씹는 소리, 후루룩하고 생굴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제 뱃속은 텅 비어서 꼬르륵 소리를 내는데 며느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아들한테만 계속 속삭이더군요. 자기야, 이것도 먹어. 아, 맛있다. 역시 비싼 게 좋네. 저는 숟가락질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찬물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손이라도 따뜻하게 데우고 싶었는데 밥그릇에 만물은 제 손보다 더 차가웠어요. 경호가, 제 아들 녀석이 굴껍데기가 수북이 쌓일 때쯤에야 겨우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제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녀석 표정이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인지 난처함인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왜 저러나 하는 원망인지. 엄마, 밥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배부르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나 배고프다, 나 굴 못 먹어서 서운하다 그런 꼴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어머, 벌써 다 드셨어요. 어머니? 아이고, 입맛이 없으셨나 보다. 밥을 거의 다 남기셨네. 며느리 강나영이 제 밥그릇을 힐끗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찬물에 밥알 몇 개 띄워놓고 숟가락을 놓았거든요. 아니야, 배불러. 늙으면 원래 많이 못 먹어. 그러시구나. 경호 씨는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자기야? 이거 다 먹어야지. 며느리는 보란 듯이 굴전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아들 밥그릇 위에 올려줬어요. 그래, 다 먹어라. 너희 둘이 아주 싹싹 긁어 먹어라. 속으로 그렇게 욕을 삼켰어요. 아들 녀석은 그 마지막 굴전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씹지도 못하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아, 배불러 하면서 소파에 가서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자기야, 설거지는 자기가 해. 나 오늘 굴 씻느라 손에 비린내 다 배웠어. 경우가 알았어. 하면서 그 산더미 같은 굴껍데기와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죠. 싱크대에 갖다 놓으려고요. 어머니, 놔두세요.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는 그냥 소파에 가서 TV나 보세요. 손님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요. 경호 씨가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손님. 그래요, 저는 손님이었죠. 5시간 걸려온 귀찮은 손님. 경호가 싱크대에서 그릇 닦는 소리만 달그락하고 요란하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소파 구석에 아까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앉았어요. TV에서는 제 고향 담양에서는 볼 수도 없는 화려한 불빛들이 번쩍거렸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제 귀에는 오로지 달그락하는 그릇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속에서 꼬르륵하고 우는 제 뱃속 소리, 이 3가지만 들렸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밤은 깊었고 제 몸은 5시간 버스를 타고 온 여독으로 천근만근이었어요. 담양으로 가는 막차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죠. 경호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젖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면서 제 옆으로 오더군요. 엄마, 피곤하지? 주무셔야지. 그래야지. 자기야, 어머니 어디서 주무셔? 경호가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고 대답했죠. 어디긴 저기 옷방. 거기 이불 깔아드려. 어차피 잘 데도 없는데. 옷방? 저는 그 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쿵 했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 5시간 걸려온 시어머니 하룻밤 재울 방 하나가 없다는 거였죠. 경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정말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며느리의 그 비싼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는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죠. 방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고 공기는 또 어찌나 차갑던지요. 엄마, 미안해. 여기가 좀 그렇지. 보일러가 이 방은 잘 안 들어와서. 경호가 장롱에서 손님용 이불이라고 꺼내는데 얇디 얇은 솜이불 하나랑 베개 하나가 다였어요. 괜찮다. 늙은이가 뭐등 따시고 배부른 게 뭐 중요하냐. 그냥 다리 뻗고 누우면 그만이지. 제가 일부러 며느리 들으라고 좀 크게 말했어요. 엄마, 아까 저녁. 됐다. 그 말 마라. 너는 내 마누라가 차려준 거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어미 생각은 무슨. 제가 쌀쌀맞게 말했더니 경호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엄마, 정말 나영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됐다고 했다. 저는 경호를 방에서 내보냈어요. 얼른 내 마누라한테 가봐라. 어미랑 오래 붙어 있다고 또 트집 잡겠다. 쾅!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며느리의 그 비싼 명품 옷에서 나는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는 말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제 등짝을 찔렀어요. 꼬르륵. 제 뱃속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쳤죠. 굴전 냄새가 아직도 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자기야, 아까 왜 그랬어? 어머니 앞에서 굴을 왜 드리려고 해? 아니, 그래도 엄마가 5시간이나 걸려서 오셨는데 찬밥에 김치만 드시는 게 그게 말이 돼? 뭐, 말이 돼? 그럼 5시간 걸려온 게 벼슬이야?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게 잘못이지. 그리고 어머니가 굴 비리다고 안 좋아하신다며. 자기가 그랬잖아. 그건 옛날에 어릴 때. 됐어. 시끄러워. 그리고 그 굴이 얼만 줄 알아? 5만 원이야, 5만 원. 그걸 왜 어머니를 줘? 자기 먹으라고 산 건데. 자기는 내일 야근하려면 기운 차려야 한단 말이야. 나영아, 제발. 제발 뭐. 자기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야, 어머니야? 대답해.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서 두 눈을 끔뻑거렸어요. 눈물이 나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대신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5시간이 벼슬이냐고? 그래, 5시간이 벼슬이다. 이 못된 거사.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5시간이 벼슬인지 지옥인지.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며느리 옷에서 나는 그 역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제 뱃속에서 울리는 그 꼬르륵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수모를, 이 치욕을 며느리 강나영에게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만 했죠. 다음 날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씻지도 못하고 제 가방만 들고 그 집을 나섰죠. 안방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아직 쿨쿨 짜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호가 어제 출근하면서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던 그 5만 원짜리 2장이 생각났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 돈 받으면 정말 굴 한 점 못 얻어먹은 찬밥 신세가 될 것 같아서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5시간을 걸려 담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제 올라갈 때와 똑같은 풍경인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래, 강나영. 너는 나한테 찬밥을 줬지. 5시간 걸려온 시어미한테 굴 대신 찬밥을 줬어. 나도 너한테 특별식을 준비해야겠다. 너가 환장하고 달려들지만 절대 먹을 수는 없는 그런 특별식을 말이다. 제 머릿속에 아주 기가 막힌 복수 계획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담양 터미널에 내리니 서울의 그 탁한 공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맑은 공기가 제 폐 속으로 훅 하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속은 맑아지지가 않았죠. 며느리 강나영이 제게 안겨준 그 찬밥 한 그릇이 5시간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제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어제 싸들고 갔던 그 가방을 마루 한가운데 퍽 하고 던져놨어요. 가방을 열었죠. 경호 주려고 챙겼던 그 말린 죽순, 그리고 며느리 주려고 샀던 그 비싼 꿀단지. 꿀단지를 보는데 속에서 다시 천불이 났어요. 내가 이런 걸 주려고 그 5시간을. 저는 그 꿀단지를 들고 장독대로 갔어요. 확 깨부숴버릴까 하다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꿀은 죄가 없죠. 죄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 며느리한테 있는 거였어요. 저는 꿀단지를 장독대 맨 구석에 햇빛도 안 드는 곳에 처박아뒀어요. 너는 여기서 평생 썩어라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앓는 사람처럼 드러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죠. 며느리 강나영. 그 아이의 약점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돈을 좋아했죠. 아들 경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성이 안 차는지 늘 더를 외쳤어요. 그리고 명품? 그것도 그냥 명품이 아니라 남들이 못 구하는 명품, 한정판 이런 거에 환장을 했죠. 경호랑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이 바지를 해온다고 왔었어요. 그때 들고 온 게 무슨 프랑스에서 만든 그릇 세트라더군요. 어머니, 이거 아무나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백화점 VIP라 겨우 구했어요. 하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저는 그릇은 사기 그릇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저한테까지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있었죠. SNS? 경호가 언젠가 엄마 나영이가 하는 거라면서 휴대폰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며느리의 그 SNS라는 곳에는 온통 자기가 산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비싼 데서 밥 먹는 사진들 뿐이었어요. 남들한테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런 거 아무나 못 구하는 거 가졌다 하고 과시하는 게 그 아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죠. 그래, 그거다. 한정판? 아무나 못 구하는 거. 과시하기 좋은 거. 이 3가지면 며느리 강나영은 담양이 아니라 땅끝 마을이라도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달려올 애였어요. 그럼 그 미끼를 뭘로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을 사줄 돈은 없었죠. 그리고 가방은 그 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챌 게 뻔했어요. 제가 만들어야 했어요. 세상에 없던 하지만 며느리가 환장할 만한 그런 한정판을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랫마을 사는 옥순 언니였죠. 옥순 언니는 저보다 10살은 많으신데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밥맛 없으면 그 언니네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올 정도로 손맛이 기가 막혔죠. 특히 명절 때 그 언니가 해오는 이북식 인절미는 담양 읍내 떡집이 다 문 닫아야 할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성격은 또 어찌나 불같으신지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으시고 특히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아주 싫어하셨죠. 그래, 옥순 언니야. 저는 그 길로 옥순 언니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옥순 언니는 마당에서 콩을 다듬고 계시더군요. 언니, 나 형자. 어이구, 형자 동생. 서울 아들 보러 간다더니 벌써 왔어? 아들은 잘 있고 며느리는 뭐 맛있는 거 해주디? 옥순 언니의 그 말에 어제 5시간 동안 눌러 참았던 서름이 왈칵하고 터져 나왔어요. 언니 나
저는 그만 마당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죠. 옥순 언니가 깜짝 놀라서 콩을 탁 내던지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형자 동생, 왜 울어?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들은. 저는 옥순 언니를 붙잡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5시간 버스 타고 갔는데 알아서 오라고 한 며느리 현관문도 안 열어주던 일, 손님 취급하던 일, 가리고 하이라이트였죠. 5만원짜리 굴찜, 굴전은 아들 앞에만 갖다 놓고 5시간 걸려 온 시어미한테는 찬밥에 시어 터진 김치 쪼가리 하나만 달랑 내놓은 그 밥상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옥순 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불벼락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뭐, 이런 벼락 맞을. 옥순 언니가 주먹으로 마루를 쾅 하고 내리쳤어요. 아니, 그런 못된 것이 다 있어? 5시간을 가? 굴을? 지 서방만 먹여? 시어미한테는 찬밥을 줘? 언니, 내가 너무 서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 아이고, 형자 동생. 속도 상했네. 그런 것은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놔야 해. 뿌리를 뽑아놔야 한다고. 옥순 언니가 저보다 더 분해하셨어요. 언니,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부탁? 뭔데? 말만 해. 그 며느리년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줄까? 아니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죠. 받은 대로 아니, 받은 것보다 더 우아하게 갚아줘야죠. 저는 옥순 언니 손을 잡고 제 계획을 말했어요. 언니, 언니가 이북명인이 좀 되어줘야겠어요. 뭐, 이북명인? 네, 한정판 명품 떡을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인 말이에요. 옥순 언니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시익하고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이 꼭 며느리 강나영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거 아주 재밌겠구만.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옥순 언니네 집 마루에 앉아서 작전을 짰어요. 일단 떡의 이름이 필요했죠. 아주 그럴듯하고 며느리가 한 번에 혹할 만한 이름이요. 언니가 만드는 인절미가 구름처럼 폭신하니까 구름떡 어때요? 에이, 너무 심심해. 오색 구름떡은 어때? 오방색을 다 담아서 하늘의 기운을 받은 떡이라는 거지. 오색 구름떡? 이름 좋았어요. 그 다음은 스토리였죠. 이 떡은 아무나 못 먹는 떡이야. 이북의 왕실에서만 먹던 비법으로 만드는데 1년에 딱 한 번, 단 10명한테만, 그것도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한테만 그 자격을 준다는 거지. 좋아요. 그리고 재료도 담양 대나무 숲에서 새벽 4시에 내린 이슬만 모아서 반죽한대요. 아이고, 징하다, 징해. 옥순 언니랑 저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마지막으로 가격이었죠. 며느리가 환장할 만한 가격. 이 떡이 강남 며느리들이 이바지 선물로 못 구해서 난리래. 돈이 있어도 못 산대. 그 가치가 얼마라고 할까요? 한 300만 원? 제가 소심하게 불렀어요. 옥순 언니가 혀를 끌끌 차더군요. 에이, 300만 원이 뭐야? 요즘 명품 가방 하나에도 1000만 원이 넘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며느리년이 KTX 타고 갈 만하네 하고 기차 타고 올지도 몰라. 그럼 얼마를?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라고 해야지. 가치가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3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형자 동생한테 애원하는 연기를 하는 거야. 옥순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자 동생은 그 며느리한테 공짜로 준다고 꼬시는 거지. 300만 원짜리를 공짜로 준다는데 안 넘어올려니 어디 있어?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우리는 그날 며느리 강나영에게 던질 미끼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한테도 아들 경우한테도 전화를 안 했죠. 5시간 걸려 찬밥 얻어먹고 온 시어미가 나 잘 도착했다 전화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제 속이 풀릴 때까지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사흘쯤 지났나? 저녁 때쯤 경우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잘 들어갔어? 왜 도착했다고 전화 한 통이 없어? 걱정했잖아.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 옆에서 뭘 걱정해? 알아서 잘 가셨겠지. 하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 왔다. 바빠서 전화 못했다. 제가 아주 쌀쌀맞게 대답했죠. 엄마, 그날 저녁 그거는 됐다. 지난 일이다. 말해서 뭐하냐? 아니, 엄마. 나영이가 엄마 가시고 나서도 계속 어머니가 굴 비려서 안 드시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굴 비려서 안 먹는다고 했으면 5시간 걸려 온 시어미한테 찬밥에 씌어 터진 김치 쪼가리만 줘도 되는 거니? 너는 내 어미가 그 꼴로 밥을 먹는데 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제가 따다다 쏘아붙였더니 경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내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늙은 시어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5시간 걸려온 사람한테 찬밥 대접하는 건 아니라고 그것 좀 가르치라고. 됐다. 끊어라. 나 바쁘다. 제가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경우가 그 뒤로 2번 더 전화를 했지만 제가 안 받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온 거죠. 저는 옥순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옥순 언니는 벌써 명인처럼 보이려고 제일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까지 쪽을 찌고 계시더군요. 언니 준비됐어요? 됐고 말고. 그 며느리년 오늘 나한테 아주 단단히 혼쭐이 날 줄 알아라. 저는 옥순 언니네 집 전화기 옆에 앉았어요. 일부러 제 휴대폰으로 안 하고 이 이북명인의 집에서 이명인의 기운이 깃든 전화로 거는 척해야 했거든요. 심호흡을 한 번 후 하고 며느리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신호가 2번 가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아주 쌀쌀맞고 누구신데 귀찮게 구느냐는 그 목소리였죠. 아가 나다. 시어미다.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아주 힘없고 미안해하는 것처럼 깔았어요. 며느리가 대답이 없어요. 아가 잘 지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바쁘다는 말. 또 나왔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가.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늙은이가 눈치가 없었어. 너가 경호 생각해서 특별히 굴 사온 건데 내가 괜히 굴 먹고 싶다고 해서 너를 난처하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아가. 제가 무릎이라도 꿇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이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비굴함은 참아야죠. 제 사과를 들은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살짝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됐어요. 저도 어머니가 굴 안 좋아하시는 줄만 알았으니까. 그래. 그래서 말이다, 아가. 내가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주 귀한 걸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목소리를 낮추고 귀한 것에 힘을 줬어요. 선물이요? 무슨 선물요? 됐어요, 어머니. 저 그런 거 바라고 전화드린 거 아닌데. 목소리는 됐다고 하는데 귀는 쫑긋 세워진 게 여기까지 느껴졌죠. 아니야.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야. 아가, 너 혹시 오색구름 떡이라고 들어봤니? 오색 뭐요? 떡이요? 어머니, 저 떡 별로 안 좋아해요. 살쪄요. 걸려들었다. 아니,
그런 떡이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죠. 이건 떡이 아니라 약이지, 약. 이북에서 내려오신 명인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1년에 딱 한 번, 단 10명한테만, 그것도 효심이 지극하고 복이 많은 며느리한테만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떡이야. 이 떡을 만들려면 우리 담양 대나무 숲에서 해 뜨기 전 새벽 4시에 내린 이슬만 받아서 반죽을 해야 한대. 그리고 오방색을 다 써서 이걸 먹으면 피부가 10년은 젊어지고 아들, 딸도 쑥쑥 낳는다는 그런 귀한 떡이란다. 제가 숨도 안 쉬고 쏘아붙였어요. 네, 그래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이슬이니 오방색이니 그런 건 그 애한테 안 먹히는 거였죠. 아, 300만 원이 빠졌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옥순 언니한테 눈짓을 했죠. 옥순 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준비했던 대사를 외쳤어요. 형자 동생, 아이고, 지금 전화하는 거라오. 그 오색 구름 떡 말이야. 그거 진짜 그 서울 며느리한테 줄 거라오. 아이고, 아까워라. 그 귀한 걸. 옥순 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카랑카랑한지 수화기를 뚫고 며느리 귀에 팍 꽂혔을 거예요. 아, 언니, 조용히 좀 해요. 나 지금 아가랑 통화하잖아. 제가 일부러 옥순 언니를 막는 척했죠. 뭘 조용히 해? 내가 어제 말했지. 그거 그냥 나한테 팔라니까. 내가 3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했잖아. 그걸 왜 공짜로 줘? 그 며느리한테. 300만 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을 흡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이 떡에 환장을 하셔서.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싹둑 잘랐어요. 어머니, 방금 그 할머니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떡이요? 목소리가 아까 그 쌀쌀맞고 귀찮아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높고 흥분하고 떨리기까지 하는 목소리였죠. 300은 무슨. 이 할머니가 이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 그냥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지. 하도 귀해서 제가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어머니, 그걸 저 주신다고요? 저요? 정말요? 그럼. 우리 아가 지난번에 굴도 못 먹고, 아니, 내가 미안해서 너 주려고 내가 금명인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 딱 하나. 10개 중에 마지막 하나 빼놓은 거지. 어머, 어머니, 어떡해. 저 너무 좋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받을게요. 그거 저 주세요. 어머니, 그거 당장 택배로. 옳지, 걸렸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아가. 어떡하니? 제가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택배는 안 된단다. 네. 왜요? 퀵이라도 안 돼요? 제가 퀵비 낼게요. 아니, 10만 원이라도 드릴게요. 아니, 퀵도 안 된대. 이명인 할머니가 성격이 아주 괴팍하셔. 이 떡은 정성이 들어가야만 그 효험이 나타난다는구나. 정성이요? 그래, 정성. 그래서 KTX? 안 된대. KTX는 쇠 기운이 있어서 떡에 깃든 하늘 기운이 다 날아간다는구나. 5시간.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꼬박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 담양 땅을 너가 발로 밟고 와서 금명인 할머니한테 정성을 보여야만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구나.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300만 원짜리 가치의 떡과 5시간짜리 버스 사이에서 며느리의 그 잔머리가 탁탁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5시간이요? 버스를 타고 가라고요? 담양까지요?
목소리가 살짝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그래, 5시간. 나도 그냥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명희님이 정성을 꼭 봐야 한다네. 그게 아니면 그냥 200~300만 원 준다는 옥순 언니한테 팔아버릴까? 이 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 싸들고 온다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팔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제가 갈게요. 5시간이요? 버스요? 네, 갈게요. 가요. 정성 그거 보이면 되잖아요. 제가 보일게요. 어머, 그래. 아이고, 우리 아가. 그 먼 길을 5시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5시간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럼 내일 당장 갈게요. 어머니, 그 떡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꼭 져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 알았다. 조심히 오너라. 네. 어머니, 사랑해요.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옥순 언니가 저를 보고 엄지를 척하고 세웠어요. 아이고, 꽃이다. 사랑해요라니. 300만 원짜리 정성이 무섭긴 무섭구만. 언니, 이제 특별식 준비해야죠. 저는 옥순 언니를 보고 5시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5시간 걸려서 오는 귀한 며느리인데 찬밥만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언니? 옥순 언니랑 저는 그 방 안에서 한참을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니 일어났다는 말이 맞겠네요. 5시간 걸려 찬밥을 먹고 돌아온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는데 5시간 걸려서 올 며느리에게 찬밥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이건 뭐 설레서 잠이 안 오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어제 옥순 언니랑 신나게 작전을 짜고 돌아와서 일부러 저녁밥을 찬밥으로 남겨뒀거든요. 밥솥에서 밥을 푸는데 밥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꼭 며느리 강나영이 제게 줬던 그 밥 같았어요. 저는 그 밥을 큼지막한 사기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시어 터지다 못해 냄새가 훅 하고 올라오는 김치 쪼가리를 꺼냈죠. 이것도 며느리가 저한테 줬던 그 반찬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앉을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마루에서 제일 큰 교자상을 폈죠. 그리고 그 상 한가운데에 그 차가운 밥 한 그릇, 그리고 시어 터진 김치 쪼가리가 담긴 종지기 하나, 달랑 그렇게만 놔뒀어요. 제 앞에는 제가 굴접시를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죠. 그냥 텅 비워뒀어요. 그 밥상을 보고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강나영. 너가 5시간 걸려서 이 담양까지 와서 300만 원짜리 떡을 받아갈 생각에 신이 났겠지. 하지만 너는 이 밥상부터 받아야 한다.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옥순 언니네 집으로 건너갔죠. 옥순 언니도 저처럼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는지 벌써 그 고운 한복을 다 차려입고 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언니 잠 못 잤어요? 잤지. 아주 꿀잠을 잤다. 오늘 그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낯짝을 볼 생각에 얼마나 웃기던지. 옥순 언니는 어제 우리가 준비해둔 아주 낡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나무 상자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옥순 언니 시할머니가 쓰시던 반지꼴이라는데 문양이며 색깔이며 꼭 궁궐에서나 썼을 법하게 생겼더군요. 그 안에 3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며느리는 깜빡 속아 넘어갈 게 뻔했죠.
형자 동생, 떡은 준비했어? 떡이요? 무슨 떡이요? 아이고, 이 사람아. 300만 원짜리 떡은 못 줘도 3천 원짜리 떡이라도 하나 넣어놔야지. 빈 상자를 줄 수는 없잖아. 옥순 언니 말에 아차 싶더군요. 저는 부랴부랴 읍내 떡집으로 달려갔어요. 떡집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없고 딱딱한 떡으로 하나 줘요. 했죠. 떡집 사장이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더군요. 할머니, 떡은 말랑한 게 맛있지. 딱딱한 걸 왜 찾아요? 됐고, 그냥 줘요. 저는 갓 나온 떡 말고 어제 팔다 남은 것 같은 쑥개떡 하나를 3천 원 주고 샀어요. 그 떡을 들고 옥순 언니한테 돌아왔죠. 옥순 언니는 그 딱딱한 쑥개떡을 아주 정성스럽게 한지에 쌌어요. 그리고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아주 귀한 보물처럼 살짝 올려놓더군요. 자, 이제 미끼도 덫도 다 준비됐다. 그 며느리년 오기만 기다리면 되겠구만. 옥순 언니는 상자 뚜껑을 탁 닫았어요. 오전 내내 저는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분명 서울에서 5시간 버스를 타고 오려면 아침 일찍 출발했을 거였죠. 지금쯤 휴게소에 들렀으려나 버스에서 멀미는 안 하나 5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따르르릉 하고 요란하게 울렸죠. 며느님, 저장해둔 그 이름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나영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그 앙칼진 목소리가 아주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어머 아가,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요. 어머니, 저 지금 담양터미널. 여기 내렸어요. 어머, 벌써? 5시간, 꼬박 5시간 걸렸니? 제가 일부러 5시간에 힘을 줘서 물었죠. 네. 어머니, 5시간, 5시간 20분이나 걸렸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요.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옆자리에 웬 아저씨가 코를 골고, 아이고, 냄새. 어머니,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가. 정성 들이느라 고생이 많았네. 네. 아, 네. 정성이요. 그럼요. 근데 어머니, 저 어디로 가요? 여기 터미널인데 뭐 이래요? 완전 시골이네요. 공기는 좋은데 냄새가 이상해요. 무슨 거름 냄새 같은 게. 아가,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내가 우리 아가 특별히 모시러 가야지.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주소 찍어주세요. 저 빨리 떡 받고 서울 가야 돼요. KTX 막차 끊기기 전에. KTX? 이 녀석이? 아가, 무슨 소리니? 너 KTX 타고 가려고? 그럼 안 되지. 정성은 끝까지 정성이어야지. 올 때 5시간 버스 탔으면 갈 때도 5시간 버스 타야 명인 할머니가 노여워하시지 않는단다. 쇠 기운이 닿으면 떡의 효험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 네. 아, 맞다. 쇠 기운. 아이고. 어머니, 저 그럼 오늘 안에 서울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저 내일 백화점 VIP 세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서두르면 되지. 일단 내가 터미널 앞으로 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옥순 언니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언니 왔대요. 정성을 들이느라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가자. 그 정성스러운 낯짝 어디 한번 보러 가자고. 저와 옥순 언니는 일부러 읍내에서 제일 낡은 저희 영감님이 쓰시던 경운기를 타고 터미널로 갔어요. 덜덜덜 소리가 읍내를 다 울렸죠.
담양 터미널에 도착하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며느리 강나영이 그 비싼 하얀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무슨 명품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하이힐을 신고 터미널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더군요. 5시간 버스에 시달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공들여 화장했을 그 얼굴은 땀이랑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하얀색 원피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꼭 걸레 조각 같았어요. 제가 경운기를 그 앞에 덜컹 세웠어요. 아가, 고생했다. 얼른 타라. 며느리가 저와 제 옆에 앉은 옥순 언니 그리고 이경운기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오색구름 떡 받으러 가는 구름 마차지. 얼른 타. 뒤에 짐칸 넓다. 옥순 언니가 짐칸을 툭툭 쳤어요. 짐칸에는 어제 벤 집단이 가득 실려 있었죠. 어머니, 저더러 지금 저길 타라고요? 이 집단 위에? 제 옷이 얼만 줄 아세요? 어머 아가, 옷이 문제니? 정성이 문제지. 3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정성이 고작 그 원피스 한 장만도 못하니? 명인 할머니, 우리 그냥 갈까요? 저 며느리는 정성이 부족한가 보네. 제가 경운기 시동을 다시 부르릉 걸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명인님, 잠시만요. 며느리가 그 하이힐을 신고 집단 위로 낑낑거리면서 기어 올라오더군요. 하얀 원피스에 집히며 먼지가 다 묻었어요. 자, 출발한다. 꽉 잡아라, 아가. 야, 어머니, 천천히. 아이고, 내 머리, 내 허리. 덜덜덜, 덜컹. 저는 며느리의 그 비명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천천히 담양의 시골길을 경운기로 달렸어요. 5시간 버스를 탄 며느리에게 30분짜리 경운기 마사지를 특별 서비스로 추가해줬죠. 경운기가 덜덜덜 소리를 내며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며느리 강나영의 꼴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5시간 버스에 구겨진 하얀 원피스는 30분 동안 경운기 짐칸의 집단에 비벼져서 이제 하얀색인지 누런색인지 알 수도 없게 됐죠. 머리는 짚히며 먼지가 잔뜩 붙어서 꼭 까치집을 지어놨더군요. 그 비싼 하이힐 한 짝은 짐칸에서 내리다가 집단에 걸려 굽이 똑하고 부러졌어요. 어머니, 제 구두, 이거 한정판인데 어떡해요? 며느리가 부러진 굽을 들고 울상을 지었어요. 아이고 아가, 신발이 대수니 그까짓 거 읍내 가서 본드로 붙이면 돼. 정성이 중요하지, 정성이. 안 그래요, 명희님? 그렇고 말고 정성이 없으면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줘도 못 받는 게 이 오색구름 떡이요. 옥순 언니가 명인의 위엄을 뽐내며 헛기침을 흠음했어요. 며느리는 옥순 언니의 그 카리스마에 찍 소리도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마루로 따라 올라왔죠. 어머니, 떡이요. 오색구름 떡 주세요. 저 빨리 그거 받고 가야 돼요. 버스 시간. 아이고, 우리 아가. 5시간 꼬박 차 타고 오느라 얼마나 시장했어. 밥은 먹고 가야지. 제가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저 밥 생각 없어요. 입맛도 없고요. 그냥 떡 주세요. 아가. 제가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 5시간 걸려온 시어미한테 찬밥에 씌어 터진 김치만 줬던 거 기억나니?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딱 하고 멈췄어요. 그 번들거리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기억 안 나? 괜찮아. 내가 너 기억나게 해주려고 너한테 특별식을 차려놨거든. 저는 며느리를 끌고
어제 제가 미리 차려뒀던 그 교자상 앞으로 갔어요. 상 위에는 며느리가 제게 줬던 것과 똑같이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그릇과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가 담긴 종직이 하나가 달라 놓여 있었죠. 며느리의 턱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요? 왜, 못 먹겠니? 5시간 걸려온 시어미는 먹어도 되고 5시간 걸려 300만 원짜리 떡 받으러 온 며느리는 못 먹겠다는 거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더군요. 어머니, 저 그냥 갈래요. 며느리가 획 하고 돌아서서 마루를 내려가려고 했어요. 어딜까? 옥순 언니가 불호령을 내렸어요. 옥순 언니는 어느새 그 오색 구름떡이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죠. 너가 지금 이 밥상을 거절하면 그건 정성이 없다는 뜻이야. 정성이 없는 년한테는 이 오색 구름 떡을 줄 수가 없지. 옥순 언니가 그 나무 상자 뚜껑을 탁탁 두드렸어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갈등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저 찬밥을 먹는 치욕과 저 300만 원짜리 떡을 놓치는 손의 사이에서 말이죠. 꼴깍. 며느리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님, 이걸 다 먹으면 저 떡 주시는 거죠? 그렇고 말고 5시간 정성을 들여왔으면 그 정성으로 차린 밥상도 깨끗이 비워야지. 그게 효심이고 복을 받는 길이야.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교자상 앞에 와서 앉더군요. 짝짝이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그 구겨진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찬밥 그릇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먹어라. 5시간 정성으로 차린 밥상이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제가 며느리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딱딱한 찬밥을 한 숟가락 푹 하고 펐죠. 그리고 그 위에 씌어터진 김치 쪼가리를 하나 올렸어요. 그 모습이 며칠 전 서울에서 제가 했던 짓이랑 똑같았어요.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그리고 그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우물우물.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게 뻔했죠. 딱딱한 찬밥이 입안에서 겉돌 거예요. 왜? 맛이 없니? 제가 며느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아니요. 맛있네요. 며느리가 억지로 밥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더군요.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저 300만 원짜리 떡 때문에요. 그래,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5시간 걸려서 왔는데 배고프면 안 되지. 나는 5시간 걸려 너희 집에 갔을 때 이거라도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는 굴이라도 실컷 먹었지만 나는 이거 먹고도 배가 불렀단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어서 먹어. 명희님께서 쳐다보시잖니.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떡 안 주실라. 옥순 언니가 팔짱을 딱 끼고 며느리를 매 같은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그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서걱, 서걱. 딱딱한 찬밥 씹는 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졌죠.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300만 원짜리 가치가 5시간의 수모와 찬밥 한 그릇을 이긴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 서울에서 느꼈던 그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강나영. 너도 한번 당해봐라. 5시간 걸려온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밥숟가락을 들어야 하는지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그렇게 며느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 찬밥 한 그릇과 씌어터진 김치 한 종지를 깨끗하게 다 비워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 밥알을 꿀꺽 삼켰을 때 옥순 언니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정도 정성이면 밥값은 했다. 며느리는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옥순 언니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꼭 이제 됐죠? 빨리 떡이나 내놔요 하는 것 같았죠. 명희님, 저 다 먹었어요. 정성 보셨죠? 맞지. 5시간 걸려온 정성, 그리고 이 찬밥을 먹는 정성까지. 아주 기특하구만. 옥순 언니가 옆에 뒀던 그 낡고 멋들어진 나무 상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며느리 앞에 스르륵 밀어놨죠. 자, 이게 바로 오색 구름떡이다. 1년에 딱 10명. 너처럼 복 많고 효심지극한 며느리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며느리의 눈이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짝 빛났어요. 300만 원짜리 가치가 눈앞에 있는 거였죠. 5시간의 고생, 경운기의 굴욕, 찬밥의 수모. 그 모든 것이 저 떡 상자 하나로 다 보상받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집단에 더러워진 것도 잊은 채 상자를 향해 덥석 달려들었어요. 그 고운 비단 보자기를 확 하고 거칠게 풀어 헤쳤죠. 어머 어머, 이게 그거. 며느리의 손이 그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을 잡고 덜덜 떨렸어요.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에 이 상자를 들고 서울 가서 SNS라는 곳에 얼마나 자랑을 할까. 이북 명인이 만든 300만 원 가치의 오색 구름떡. 1년에 10명만 내가 받았다? 아마 그렇게 쓰겠죠. 열어봐라 아가. 너의 정성으로 얻은 귀한 떡이다. 제가 며느리 등 뒤에서 속삭였어요. 덜컥 며느리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상자 안에는 옥순 언니가 아침에 한지로 곱게 쌌던 읍내 떡집에서 산 3,000원짜리 쑥개떡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제 팔다 남아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볼품없는 쑥개떡 하나가요. 며느리가 상자 안을, 그리고 옥순 언니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오색 구름떡이지. 네, 오색 구름떡이. 이거 그냥 쑥개떡이잖아요. 그것도 딱딱하게 굳은. 아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쓰나. 그 떡 안을 봐야지. 옥순 언니가 상자 안에서 그 쑥개떡 옆에 곱게 접혀있던 한지 쪽지 하나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그 떡의 보증서다. 한번 읽어보렴.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 한지 쪽지를 펼쳤어요. 제가 어젯밤에 옥순 언니랑 웃으면서 쓴 보증서였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떡의 가치는 5시간 걸려 시어미를 찾아온 며느리의 정성과 같습니다. 5시간의 버스, 30분의 경운기, 그리고 한 그릇의 찬밥. 이것이 이 떡의 진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떡의 이름은 오색 구름떡이 아니라 찬밥 대접 떡입니다. 5시간 걸려 굴 싸들고 간 시어미한테 굴 한 점 안 주고 찬밥만 주던 며느리한테는 딱 이 정도가 예의 아니겠니? 쪽지를 읽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에서 다시 시커먼 색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 속이신 거예요? 며느리가 쪽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며느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똑바로 마주쳤죠. 속여? 내가 뭘 속였니? 30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했지. 300만 원짜리라고는 안 했다. 그리고 1년에 10명만 받는다고 했지. 그게 좋은 떡이라고도 안 했다. 다 너가 지레짐작한 거지. 어머니, 며느리가 악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5시간을 이 꼴로. 그래, 5시간.
5시간 걸려서 그 꼴로 왔지. 제가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붙은 집 조각을 떼어줬어요. 너는 5시간 걸려온 시어미한테 5만 원짜리 굴은 아들 입에만 넣어주고 찬밥에 김치 쪼가리만 줬지. 나는 5시간 걸려온 너한테 그래도 3천 원짜리 떡이라도 줬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않니? 그리고 찬밥도 너는 나 혼자 먹게 했지만 나는 명희님까지 모시고 너 먹는 거 끝까지 다 쳐다봐 줬잖아. 얼마나 정성스러워. 며느리가 악소리를 지르며 그 나무 상자를 집어 던졌어요. 3천 원짜리 쑥개떡이 마루를 대구르르 굴러갔죠. 다 필요 없어.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며느리가 절뚝거리면서 부러진 하이힐을 찾아 신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머 아가, 어딜 그냥 가. 제가 며느리 뒤에 대고 소리쳤죠. 너 5시간 버스 타고 가야지. 쇠 기운 닿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경운기 타고.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구겨진 원피스 차림으로 짝짝이 하이힐을 신고 절뚝거리면서 마을길을 뛰어가더군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형자 동생,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지? 언니 말도 말아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5시간 걸려 그 찬밥 숟가락 들 때만 해도 내가 이 서러움을 어떻게 푸나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아주 제대로 풀었어요. 복수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300만 원 가치에 눈이 멀어서 5시간을 버스 타고 온 년한테는 찬밥이 약이지. 아주 특효약이야. 옥순 언니는 마루에 굴러다니는 그 3천 원짜리 쑥개떡을 발로 툭 차셨어요. 저 떡값 3천 원이 300만 원보다 더 비싼 복수네. 저희 둘은 마루에 앉아 방금 전 며느리의 그 울부짖던 얼굴을 떠올리며 한참을 웃었어요. 5시간 정성을 들여 복수를 준비하고 그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이지 하늘을 날 것 같았죠.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옥순 언니는 나는 저녁밥 하러 가야겠다. 형자 동생도 얼른 저녁 챙겨 먹어. 이제는 찬밥 말고 아주 뜨끈한 햅쌀밥으로 챙겨 먹으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옥순 언니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어요. 어제 며느리 맞을 준비하느라 어질러 놨던 방을 치우는데 마음이 아주 가뿐했어요. 그래, 이제 2 다리 뻗고 자겠다 싶었죠.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따르르릉 하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경호였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며느리가 그 꼴로 짝짝이 하이힐을 신고 담양 터미널까지 아마 울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저를 얼마나 저주하고 욕을 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경호를 붙들고 오늘 담양에서 당한 일을 일러 바쳤을 게 뻔했죠. 저는 심호흡을 후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경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귀가 아파서 전화기를 살짝 뗐어요. 경호야, 목소리 낮춰라. 너의 어미 귀 먹는다.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 나영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집에 오자마자 쓰러졌다고.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담양에 갔는데 엄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영이한테 옥순 할머니랑 짜고 300만 원짜리 떡인지 뭔지 사기를 쳤다며. 경운기 짐칸에 집단 싣고 태우고 다니고
밥은 찬밥에 김치 쪼가리만 줬다고? 엄마, 어떻게 사람한테 그래? 아들 녀석이 며느리 말만 듣고 저를 사기꾼에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어미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제 속에서 아까 쑥개떡을 보고 후련했던 그 마음 대신 다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경호야, 왜? 너는 5시간 걸려서 너희 집에 간 너의 어미한테 찬밥에 씌어 터진 김치 쪼가리만 줬던 거, 그건 기억나니? 경호가 숨을 턱하고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같아? 뭐가 달라? 5시간 버스 타고 간 건 똑같고, 찬밥에 씌어 터진 김치 먹은 것도 똑같네. 안 그래? 엄마, 나영이는 그 떡 받으러 간 거잖아. 300만 원, 아니, 그 가치가 있다면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불러들여 놓고 그런 식으로 망신을 줘? 옥순 할머니는 또 뭐야? 동네 사람들 다 보게 경운기에 태우고. 망신? 그래, 망신이지. 나영이 그 하얀 원피스 집단 물들어서 못 입게 됐고 구두 굽은 부러졌어. 그거 다 합치면 얼만 줄 알아? 엄마가 지금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줄 아냐고. 저는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어요. 하? 우경호. 너는 너의 마누라 원피스값, 구두값은 그렇게 아깝고 5시간 걸려 너 보러 간 너의 어미가 너희 집 식탁에서 굴껍데기만 쳐다보면서 찬밥 먹은 건 그건 안 아까웠니? 엄마, 그건 나영이가 엄마가 굴 비려서 안 드시는 줄 알고. 닥쳐.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내가 굴 좋아하는 거 몰라? 너가 어릴 때 굴전 부쳐주면 환장하고 먹던 놈이 이제 와서 너의 마누라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 너는 너의 눈으로 봤잖아. 너의 어미가 그 굴접시 쳐다보면서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거 너의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도 너는 너의 마누라가 꼬집으니까 아야 소리나 내고 그 굴전 받아먹기 바빴지. 안 그래. 너가 중간에서 엄마도 굴 좋아해, 나영아. 같이 먹자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런 복수까지 생각했겠니? 너의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한 짓은 모르고 한 실수고 이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한 짓은 망신 죽이고 사기고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이야? 너한테는 너의 마누라 명품 원피스가 너의 어미 5시간 정성보다 더 중요했던 거야. 경우가 아무 말이 없더군요. 흐으하고 녀석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만